안녕하세요. 경제 읽어주는 남자 김광석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말씀해주신 것처럼 교육장으로서는 별로예요. 강의 듣는 거 아닙니다. 오늘 공연 듣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해 주십시오. 오늘 나는 공연을 듣는다. 그런 자세로 임해주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입니다. 제가 여러분들 이미 받아보신 그 책의 저자죠. 매년 베스트셀러 1위 경제전망을 남기고 있는 또 저자이고요. 이미 여기 앉아서 커피 마시는데 보니까 바로 앞에 SK그룹이 있는데 SK에서는 이 책을 2만 부 사서 필독서로 팀장 이상급 필독서로 하고 있고, 제 소개를 조금 더 한다면 국내에 여러분들이 손에 꼽는 알만한 기업들 2000대 알만한 기업들은 저랑 함께 경영 전략을 논의합니다. 물론 정부 부처도 산업부, 국토부는 좀 뺄게요. 원하는 방향으로 안 가서 어쨌든 그런 경제 전략, 경영 전략 어떻게 우리 세워야 될지, 심지어 여러분들의 삶, 재테크 의사결정도 여러분 공무원으로서 살아가고 계시는데 내가 이대로 저축에만 의존하면 될 것인지, 어떻게 나는 자산관리 해야 될 것인지, 그런 이야기도 좀 드려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책은 저랑 헤어지고 나서 열어봐 주셔도 늦지 않습니다. 그래서 책은 저랑 헤어지고 나서 열어봐 주시면 좋겠고요. 또 이 강연자가 항상 싸우는 게 있습니다. 싸우는 게 여러분과 싸우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들고 계신 핸드폰과 싸웁니다. 그래서 이따가 한 50분 후에 쉬실 때 핸드폰 마음껏 열어봐 주시고 좋겠습니다. 안내 말씀 다 드렸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강연을 시작해 볼까 합니다. 강연에 임하는 자세는 저랑 한 번도 눈을 떼지 않겠다, 저와 눈 맞춤을 계속 이어가 보겠다 하는 마음으로 임해 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겠습니다. 자, 시작해 보겠습니다.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나는 1930년대 대공황을 경험한 적이 있다. 손 한번 들어봤어요. 아무도 없으십니까? 여러분이 이 질문에 대해서 아무도 손을 안 들으셨다면, 그렇다면 여러분 인생에 이 팬데믹 경제 위기, 이것은 처음 경험하신 경제 충격이었다. 청장님도 처음 경험하신 것이다. 실제 IMF 외환위기 때, 그때 국장님 경제 어땠습니까? 좋았습니까? 나빴습니까? 나빴죠. 그때 세계 경제가 2.6% 플러스 성장했습니다. 국장님,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그때 경제 어땠습니까? 나빴죠. 엄청 나빴죠. 그때 세계 경제가 마이너스 0.073%, 마이너스라고 하지만 소수점 자리 없애면 0이죠. 그런데 2020년에 찾아온 팬데믹 경제 위기는 몇 퍼센트요? 과장님? 몇 퍼센트? 마이너스 3.1%. 여러분 인생에 처음 경험하는 그런 경제 충격이었던 것이다. 그러면 뭔진 몰라도 그런 경제 충격이 지나고 난 자리에 코로나19가 끝날지라도 전과 같을까요? 뭔진 몰라도 달라져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과 같을까요? 뭔진 몰라도 달라져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달라져 있을 것 같죠? 뭔진 몰라도 정말 우리의 환경이 완전히 달라져 있다. 그러면 여러분이 2020년, 21년 재테크했던 그 방식을 그대로 유지하면 22년 쫄딱 망하기 쉽습니다. 울산 남구에 있는 많은 기업인들, 자영업자들, 사업자들이 역시 전혀 달라진 경영 여건에 놓이기 때문에 그 방법 그대로 고수하면 쫄딱 망하기 쉽습니다. 남구구청에 있는 여러 공무원들도 역시 많은 기업들이 또 국민들이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그 방향성을 안내하는 분들 아닙니까?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방향을 안내하는 분들이에요. 그러면 전혀 달라져 있는 경제 여건에 남구 국민들이 어떻게 대응할지를 모색할 수 있도록 제안을 해주는 것, 방향성을 제안해주는 것 너무나 중요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입장에서 제가 오늘 강의 중에는 말씀드리려 하지 않았던 건데 이 말씀 잠깐 조언을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결국은 남구의 리더예요. 그렇죠?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구청장만 리더가 아니라 국장만 리더가 아니라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국민의 삶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리더분들이신 거예요. 그죠? 그럼 리더는 어떤 사람일까요? 리더란 어떤 사람일까요? 혹시 말씀해 주시겠어요? 리더란 뭘까요? 주인의식이 있는 것. 저희가 생각하는 리더란 다 정답입니다. 선생님이 틀렸다는 뜻이 아닙니다. 제가 생각하는 리더란 이렇습니다. 구성원들이 벽돌 나를 때 벽돌을 더 열심히 나르는 사람이 리더가 아니에요. 벽돌을 더 잘 나르는 사람이 리더가 아니에요. 지금 벽돌을 날라야 될지 시멘트를 날라야 될지 좀 쉬었다 날라야 될지 이쪽으로 날라야 될지 저쪽으로 날라야 될지 방향을 안내하는 사람이 리더예요. 그럼 좋은 리더는 뭡니까? 좋은 방향을 안내하는 사람이에요. 그럼 좋은 방향은 어떻게 결정됩니까? 우리 구성원들이, 우리 조직이, 남구가 처해 있는 여건, 경제 여건이 어떻게 바뀌는지를 들여다봄으로써 22년에는 어떤 경제 여건에 놓이게 될지를 들여다봄으로써 그 여건에는 이렇게 대응해야 됩니다. 이쪽으로 가야 합니다. 라는 올바른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거죠. 남구구청에서 여러분의 일과 관련해서 고민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남구구청이 처해 있는 여건, 울산 남구가 처해 있는 경제 여건, 대한민국이 처해 있는 세계 경제가 처해 있는 이 경제 여건의 변화가 어떻게 전개되게 되는지를 면밀히 들여다봄으로써 여러분들이 더 나은 방향을 안내할 수 있는 좋은 리더가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오늘 공연장 같은 분위기에 와서 걱정을 좀 했는데 우리 구청장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워크숍 진지하게 임할 필요가 있다. 그렇다고 긴장하시라는 뜻은 아니지만 오늘 이 강연을 통해서 내가 뭔가 내년 경제 어떻게 흘러갈 것인지를 충분히 인사이트를 얻어가고 나는 내 각자의 역할에서 어떤 방향을 안내할 것인지 또 나는 재테크를 어떻게 할 것인지 나의 자녀는 어떤 방향으로 커리어 개발을 안내할 것인지 여러분 남구에 있는 여러 기업인들, 사업자들, 종사자들 어떤 방향으로 가이드라인을 줄 것인지 그것들을 좀 포착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하기 전에 이 말씀 드려볼게요.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경제는 뭔지는 몰라도 달라져 있을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저랑 헤어지고서 책 앞부분을 열어보시면 앞에 10페이지만 읽어보십시오. 10페이지만 읽고 나머지는 안 읽으셔도 됩니다. 10페이지 읽고 결정하세요. 대신 10페이지를 꼭 읽어주세요. 약속해 주시겠죠? 10페이지 읽다 보면 분명히 이 그림이 나옵니다. 뭐라고 써 있습니까? Life is coming back, but it won't be the same. 삶은 제자리로 돌아갈 것이다. 그러나 완전히 똑같은 방식은 아닐 것이다. 빛은 유리를 투과할 것입니다. 그러나 굴절된 형태로 투과할 것이다. 결국 코로나19가 혹시 종식이 되고 위드 코로나 선언을 하고 경제가 제자리로 돌아가는 과정에서 어떤 변화가 내 앞에 놓여 있고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를 고민하신다면 오늘 강연을 통해서 그 대안을 준비를 그 방향성을
찾으실 수 있을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대가 좀 되십니까? 네. 그럼 기대 되시는 분들만 한해서 박수 함성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뭐 전원 기대가 된다는 거네요.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경제를 여러분이 들여다보시고 먼저 가장 큰 뷰예요. 가장 큰 뷰. 또 울산에 있는 많은 기업들이 결국 수출로 먹고 살잖아요. 제가 지난주에는 LG그룹에 또 지지난주에는 현대자동차그룹에 이 얘기를 강조했어요. 물론 제가 만나는 기업마다 컨텐츠가 다르죠. 전달할 얘기가 다르겠죠. 산업이 다르니까. 옆에 효성도 있는데 효성그룹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중요한 거. 22년에 가장 중요한 경영전략 과제 1호 바로 수급 안정. 지금 요소수 품귀 현상뿐만 아니라 원자재 품귀 현상. 그래서 지금 완제품을 생산하지 못해서가 아니라 울산의 롯데 정밀화학 멈춰있죠? 여기랑 가깝습니다. 한 5km밖에 안 돼요. 제가 찍어봤어요, 오는 길에. 요소수 공장 문 셧다운돼 있죠? 왜요? 요소수 공급이 요소 공급이 차질이 있어서. 자동차 공장, 르노 삼성 자동차 공장, 현대자동차 공장 다 마찬가지예요. 계속 부분적 셧다운이 일어나요. 왜? 반도체 수급이 차질이 있어서. 그 수급 차질 문제를 그 수급 불안정 문제를 해결하는 기업이 경쟁력을 갖게 됩니다. 그러면 울산 남구청에서 남구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그 기업들이 원자재나 부품 수급을 원활히 받을 수 있도록 방향성을 제시하는 것 중요한 일이죠. 특히 기업 지원이라는 거 이런 영역에서는 너무 중요한 현안입니다. 또 수출도 그런데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이 22년 경제를 이해하겠다, 내가 큰 뷰를 갖겠다 하시면 이 단어를 오늘 꼭 기억해 가십시오. 따라해 주세요. 불균형 회복. 다 같이 한 번만요. 불균형 회복. 자, 오늘 교육 듣는 거 아니에요. 강의 듣는 거 아닙니다. 공연 듣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같이 공연에 참여해 주셔야 돼요. 여러분이 같이 이 퍼포먼스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따라해 주십사 요청드립니다. 불편하지 않으시죠? 예, 혹시나 나는 그냥 가만히 있고 싶은데 왜 자꾸 시키지? 네, 그러시는 분은 안 하셔도 됩니다. 혹시나. 네. 자, 이야기하겠습니다. 세계 경제가 코로나19 충격으로부터 대응하기 위해서 백신을 놓고 경주하고 있어요. 백신 확보 전쟁이죠. 백신을 확보하기 위해서 경주하는 그런 과정에서요. 중요한 일이 뭐냐면 선진국들은 200% 접종을 완료해요. 2번 접종 완료해요. 그런데 개도국들은 그렇지 못해요. 저소득국도 심지어 지금 이 순간까지 약 30개국이 백신을 구경하지조차 못했습니다. 백신을 줘도 늘 줄 아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외교부 자문위원으로서 여러 의학 전문가들하고 같이 자문위원회에서 논의한 결과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 과정에서 일어나는 엄청난 일이 뭐냐면, 부총장님 곧 그 초등학교 때 공부 잘하셨습니까? 안 가다 하셨습니까? 안 가다 하셨겠죠. 괜찮습니다. 공부 잘했다 못했다. 그럭저럭 잘하셨죠. 근데 이 초등학교 때 국민학교 때 선생님이 담임 선생님이 야, 우리 반 성적 많이 올랐어. 평균 성적이 다른 반보다 더 많이 올라가지고 우리가 1등이야. 우리 지난 중간고사 때는 꼴찌였는데 이번에 1등이야. 박수! 박수를 쳐. 근데 알고 보니까 맨 앞에 있던 공부 잘하던 친구들만 성적이 확 오른 거고 나머지는 그대로이거나 오히려 떨어진 사람들이 쭉쭉쭉 있어요. 평균 성적만 올랐을 뿐이지, 특히 선진국 중심으로 경제가 회복될 뿐이지 모두가 공감하는 회복이 아니다. 그게 바로 불균형 회복입니다. 보신 것처럼 월드뱅크는요,
세계 경제가 이 짙은 파란색 뚜렷하게 회복될 것이다. 그러나 선진국들의 회복세가 이 회복세를 끌어오는 거고 신흥국이나 저소득 국가 이들은 전혀 그 회복세를 느끼지 못한다. 불균형 회복. 이 얘기를요 심지어 IMF도 똑같이 표현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이 점선이 코로나19 이전에 전망했던 시나리오예요. 2020년 1월에 선진국이든 개도국이든 우상향할 것이다 이렇게 전망했었어요. 근데 코로나19가 터졌죠. 2020년에 터져서 그게 조정됐죠. 조정된 것을 반영한 새로운 전망 시나리오가 지난달에 나왔는데 지난달 전망 시나리오가 이 실선입니다. 근데 여러분이 유심히 보셔야 될 건 뭐냐면 선진국은 코로나19 이전의 시나리오 이상으로 극복하죠. 22년에 넘어서죠. 근데 개도국은 더 차이값이 미미하게 벌어지죠. 이걸 바로 불균형 회복이라고 합니다. 따라해주세요. 불균형 회복. 너무 중요해요. 심지어 이게 기찻길이 하나의 기차로 쭉 가다가 두 갈래 길로 나뉘더니 네 갈래 길로 나뉘더라 이렇게까지 표현했어요. IMF가 홈페이지에다. 이 불균형 회복 속에 결국 공급망 대란 현상이 있는 거예요. 물론 미중 무역 분쟁도 장기화됨에 따라 요소수와 같은 마그네슘 공급 안 되면 자동차 공장이 멈춰섭니다. 알루미늄 합금 만들 때 마그네슘이 없으면 합금을 못 만들어요. 그럼 자동차 공장 멈춰서요. 근데 이 마그네슘을 우리나라는 100% 몇 퍼센트요? 100% 중국에 의존하고 있어요. 미중 무역 분쟁 중에 한국이 자꾸 미국 편 드는 것 같으니까 요소수 공급 차단한 거예요. 요소 공급을. 마그네슘 차단하면 자동차 생산에 차질이 있어요. 리튬 지금 죄다 2차 전지 만들고 배터리 만들고 전기차 만들고 여기에 혈안이죠. 제가 2년 전부터 테슬라 사라고 엄청나게 테슬라 사라고 무조건 테슬라 사서 3년간은 무조건 갖고 있으라고 400% 보셨죠? 4배 올랐어요. 3년 전에. 전기차로의 변화예요. 그런 와중에 리튬이라는 소재가 굉장히 요구되는 품목인데 2차 전지 만들려면 리튬 공급 안 되면 전기차 생산 끝나요. 근데 리튬도 95% 중국으로부터 수입을 하고 있습니다. 요소는 97% 중국으로부터. 근데 그런 문제가 미중 무역 분쟁의 격화도 있지만 여러 소재에 따라서 원래 우리 구조가 어떻습니까? 선진국들이 신흥국에 의존하고 있잖아요. 뭐를? 부품이나 원자재 조달을. 맞습니까? 우리 선진국들이 완제품 생산할 때 그 원자재나 부품을 신흥국에 의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신흥국들은 아직도 셧다운이에요. 아직도. 그러니까 원자재 조달이 제대로 안 돼요. 그게 지금 수급 불안을 만드는 거예요. 물론 미중무역 분쟁도 있고 기후적인 이유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그러니까 세계 경제의 불균형 회복 속에 수급 안정을 꾀하려면 이제 중국이 아닌 그 밖에 다른 어떤 신흥국으로부터 원자재나 부품을 조달받을까, 이것에 대한 고민을 면밀히 해야 됩니다. 울산 남구에서 기업 경영을 하는 많은 공장, 이 기업들이 어떻게 대응할지를 방향성을 같이 마련해 주시고, 또 여기 무역협회도 있잖아요. 울산 무역협회 지구. 뭐 원하신다면 저희 연구원에 의뢰하셔도 좋습니다. 그 방향성을 좀 제시하고 그 방향성에 맞게 기업인들 모아서, 저 어제는 광주시청에 광주시장님이 또 운영하시는
경제인 포럼 많이 하시잖아요. 네. 경제인 포럼 열어서 그 방향성을 안내하고 이런 것들 같이 교류하고 이런 것도 역시 마찬가지죠. 그런 것들이 중요한 방향성인 거죠. 이렇게 교감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수출도 중요하죠. 또 수출이라는 관점에서도 해외 시장을 개척해 나가는 거, 신시장 개척하는 거, 그것도 역시 백신 수급 불균형 때문에 그럼 22년에는 어떤 국가로 수출국을 다변할 것인지 이런 노력 역시 여기서부터 나옵니다. 재테크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2018년 당시에 2019년 경제 전망을 하면서 많은 분들께 신흥국 ETF 사시라고, 펀드 같은 거예요. 신흥국 ETF 사시라고 말씀 많이 드렸는데 실제 그거대로 투자를 하신 많은 독자분들이 저를 만나면 인사를 안 합니다. 왜 안 할까요? 말씀해 보신 분, 왜 안 할까요? 인사를 안 해요. 말씀해 보세요. 괜찮아요. 수줍어 하실 필요 없어요. 네. 밥 한 끼 사라고 할까봐 저한테 그래서 말 안 한다.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밥 한 끼 사라고 할까봐 네. 인사를 안 하고 끌어안습니다. 끌어안고 안 놔줘. 네. 근데 21년 지금 투자를 해야 된다 그러면 신흥국 ETF가 아니라 선진국 ETF죠. 선진국 ETF. 그런 투자 관점도 매우 중요하겠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자, 이제 울산경제와 좀 직접적인 이야기를 좀 하나 더 하고 10분 쉬어갈까 합니다. 괜찮으시죠? 네. 두 번째 주제가 바로 펜트업 디맨드, 보복적 소비죠. 한번 다 같이 따라하셔야 됩니다. 네. 따라하지 않는 분이 혹시 계시면 그분만 단독 무대를 보여드리도록 그분만 여기 나오셔서 크게 복창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따라해 주십시오. 보복적 소비. 제가 이렇게 따라해 주십사 요청드리는 그 단어들은 여러분이 꼭 기억하고 가셔야 될 그 단어들. 보복적 소비. 백신 접종 속도가 가속화되죠. 왜? 백신 인센티브 제도가 많이 도입되니까. 그 중에 하나가 백신 여권 제도인 거죠. 백신 접종 완료한 사람들은 자유롭게 오세요. 자가격리 기간 없앨게요. 이런 거죠. 그러면서 백신 여권 제도를 비롯한 여러 백신 접종자를 우대하는 인센티브 제도가 마련되고 그러다 보니까 백신이 가속화돼요. 그래서 아마도 이번 주 말이면 일요일 정도 되면, 그러니까 월요일 날 받아보는 그 백신 접종률을 보면 2차 접종률이 80% 찍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약 77, 8% 됐습니다. 80% 될 거예요. 그럼 거의 다 된 거예요. 20%는 거의 안 맞을 가능성이 높은 사람, 맞기 싫어 하는 분들이에요. 자, 그런데 실제 코로나19의 경제 충격을 집중적으로 받은 사람이 누굽니까? 어떤 산업입니까? 어떤 산업이에요? 어떤 산업? 네, 여행업. 실제 하나투어, 모두투어 매출액 증가율을 보십시오. 여기 보세요. 모두투어 매출액 증가율이 5월달에 몇 퍼센트입니까? 마이너스 99.8%. 국장님, 혹시 월급을 매월 1,000만 원씩 집에 가져다 주다가 그 다음 달에는 2만 원을 갖다 줘요. 그러면 댁에서 뭐라고 하실까요? 괜찮습니다. 어디다 썼노? 그 끝납니까? 어디다 썼노? 뭐 이겁니까? 네, 또 그 다음 니 어디다 썼노? 뭐 이겁니까? 또 1,000만 원씩 주다가 2만 원 줬어요. 그 다음 뭐라고 하실까요? 뭐라고 하실까요, 국장님? 갖다 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제 반응이 어떻게 해요? 반응이 한번 상상해 보시죠. 반응. 자, 남편분이 실제 그랬어요.
1,000만 원씩 갖다 주다가 이번 달은 2만 원이에요. 어떻게 반응하실까요? 뭐 먹고 사노? 우리 집 뭐 먹고 사노? 그게 현실이 된 게 모두 또 하나죠. 여행업, 항공업, 면세점업은요 1년 반 동안 무급휴직이었어요. 정말 많은 근로자들, 승무원들 포함해서 기장들도 얼마나 힘들까요? 자, 퀴즈 나갑니다. 그뿐 아니라 나머지 이런 산업 뭐라고 할까요? 이런 산업을 뭐라고 할까요? 코로나19의 경제 충격을 집중적으로 받은 산업 뭐라고 할까요? 이런 산업 서비스 산업 중에 특히 어떤 서비스업? 어떤 서비스업? 관광 서비스입니까? 다 관광은 아니죠? 자, 제가 지금 영상을 찍고 계시죠? 그러면 비대면으로 만나 뵙는 분도 계시죠? 그죠? 네. 근데 지금 여러분들은 대면으로 만나 뵙고 계시죠? 이거 무슨 서비스업? 대면 서비스업. 코로나19의 경제 충격을 집중적으로 받은 산업은 어떤 산업이다? 대면 서비스업이다. 모두에게 경제 충격이 온 것이 아니다. 대면 서비스업의 충격이요 자영업자들의 충격이다. 저 소득 준 적 없어요. 더 많이 늘었어요. 돈 많이 벌고 있습니다. 여러분 월급 준 적 있으십니까? 있으세요? 없으세요? 코로나19의 경제 충격의 대상은 아니신 거예요. 저도 여러분들도 코로나19의 경제적 충격을 모두가 받았다 착각하는 거죠. 물론 심리적 충격, 여가의 충격, 그죠? 뭐 영화관 못 가는 영화의 충격, 예를 들어서 여행의 충격, 골프의 충격, 골프비가 비싸서 그런 다른 충격인 거지 경제적 충격은 아니라는 거예요. 심리적 충격이었던 거예요. 근데 심리적 충격은 모두의 것이지만 경제적 충격은 일부에게 왔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는 어떤 산업에게 어떤 계층에게 이 경제적 충격으로부터 극복할 수 있도록 뭔가의 지원을 해줄까? 그 방향성 그것을 잡으실 때 이런 스토리를 꼭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꼭 바라겠습니다. 제가 뭐 정부의 정책에 대해서 저는 정말 단언컨대 정치색이 1도 없습니다. 저도 제가 뭐 무슨 당인지 모르겠어요. 단언컨대 정치색이 없습니다. 그래서 정책에 대해서 극찬도 하고 대노도 합니다. 이게 뭐하는 정책이 실제로 그렇습니다. 경제 그 자체만 보려고 노력하는 사람. 그랬는데 어제 뭐 아마 지금쯤 기사 나왔을 텐데 기자의 한 질문이 재난지원금 추경 이 얘기를 하는데 왜 자꾸 지금 재정건전성 위협해 가면서 다음 그 정부한테 이 부담을 넘겨줘 가면서 마이너스 재정을 가동하면서 다 퍼주냐. 경제적 충격이 모두에게 것이 아닌데 경제를 생각해보면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퍼주기 정책이 아니라 총량적 정책이 아니라 핀셋 정책이 필요하다. 누가 정말 충격이었는지를 찾아서 그들에게 죽음의 계곡을 건널 수 있도록 기회를 줘야 된다. 그 말씀을 강력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번 질문 드릴게요. 작년 한 2분기 때 코로나19 확진자 막 늘어날 때 대구에서 막 그랬을 때 그때가 불안하세요? 지금이 불안하세요? 여러분 혹시 그때가 불안하십니까? 지금이 더 불안하십니까? 지금이 더 불안해요? 그때는 이렇게 모이지도 못했죠. 무서워서. 그러니까 벌써 잊은 거예요. 사실 그 불안감을 잊은 거예요.
근데 그때를 잠깐 한번 떠올려 보세요. 내가 그때를 가 있다. 마스크 대란 있고 갑자기 다 재택근무하라 그러고 초등학교도 원격 수업한다는데 뭐 연결도 제대로 안 돼요. 정말 대난리였잖아요. 그때가 불안했습니까? 지금이 불안합니다. 그때가 더 불안했어요. 실제로 소비자의 심리지수가 그때 이렇게 불안했다가 지금은 제자리로 돌아왔어요. 이미 잊었어요. 그때를 잊은 거예요. 학습이 효과죠. 제자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앞에 말씀드렸던 코로나19의 경제 충격을 딛고 일어나는 그런 과정이라는 거예요. 누가? 대면 서비스. 제가 지지난주에 어떤 그 술집에 갔는데 바에 갔어요. 바. 그 근처에 1차 끝내고 2차 가려니 바밖에 없더라고요. 바로 옆에. 갔는데 9시쯤에 갔는데 왜 이렇게 손님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니 10시부터 손님 오는 집인데 10시까지 운영하라고 하니까 손님이 오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문 닫을 준비를 하고 있대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을까요? 조금만 견디시라. 위드 코로나 선언하고 다시 거리두기 단계 조정되면 이제부터 이제 살 기회가 있는데 지금 닫는 건 시점적으로 안 맞다. 닫을 거면 1년 전에 닫으셨어야 됐고 지금까지 견뎠으면 조금만 더 견디시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어떤 그 여러 소상공인들, 자영업자, 전통시장 상인들 이들의 정책 지원이 그 죽음의 계곡에 처해 있는 계층들이 그 계곡을 건널 수 있도록 그런 방향의 정책 지원을 해줌으로써 남구가 정말 너무 이쁘지 않습니까? 그 마크가 웃는 마크 정말 그 웃는 그랬을 때 더 구청장님이 영구 정권 가져갈 수 있습니다. 박수 한번 부탁드려요. 정말 디테일한 뭐 그런 게 필요하시다면 뭐 저희 연구원에 그런 핵심 인력들이 있으니까 뭐 그런 거를 이제 같이 고민하시는 그런 것을 이제 계획하셔도 좋죠. 필요하시다. 제자리로 돌아간다 이거예요.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이미 경제가 돌아왔습니다. 이미 돌아왔어요. 제자리로 돌아간다. 다만 총량적인 회복이지 모두가 느끼는 회복은 아닐 것이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달려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울산 남구의 리더라고 생각하시고 맞고요. 생각이 아니라 맞고요. 한 분 한 분이 리더이시기 때문에 울산 남구가 이 구민들이 사업자들이 어떻게 대응할지를 잘 방향성을 제안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마무리를 일단 하고요. 지금부터는 쉬는 시간 가진 다음에 돈의 가치의 변화, 돈의 이동을 말씀드려요. 그러면서 재테크는 무엇이다 라는 것을 말씀드릴 거예요. 재테크 관점에서도 말씀 꼭 드릴 테니까 10분 쉬셨다가 기대감 갖고 오시죠.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